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 자, 그런데 최근에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나왔죠. 원래 국회의원 임기 4년입니다.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자, 2년씩 임기를 나누어 갖겠다. 2년하고 한 사람 사퇴하면 후순위가 이어받고. 자,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비례대표라고 하면 그만두면 다음 순번에 있는 분이 비례 순번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하고 사퇴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의원 여기에 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력 쌓아서 그 경력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시키겠다.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이라고 하면 물론 뭐 요즘은 많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원칙과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는 정당, 또 정의로운 정당, 뭐 정치적인 어떤 계산 안 하는 정당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정의당이 원래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비례대표 순번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또 정의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경력 쌓아서 다음 선거 준비하게 해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하게 한다? 국회의원이 그런 일 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비례대표 2년 순환제 상당히 지금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쓸데없는데 머리 많이 쓴다. 그런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보좌진들도 그냥 이렇게 원래 정해진 이제 직급과 급여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절반은 당비로 해가지고 정당 운영비로 쓰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됐던 바도 있거든요. 뭐 제가 보건대는 이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이제 뭐 나름은 이제 편법, 뭐 나름은 묘안이라고도 자기네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별로 옳지도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뭐 그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나요? 국회의원도 초선해가지고는 사실은 의정활동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적어도 재선 이상 돼야 그래도 뭘 조금 이제 국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뭐 입법에 대해서도 알고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뭐 2년 만에 이런 식으로 교체해버리겠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뭐 제대로 된 좀 능력 있는 그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안 키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헌법 정신에도 안 맞고 우리 제도하고도 안 맞고 좀 이런 식의 편법은 자꾸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의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득권 나눠 먹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적을 왜 당내에서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기도 그 소신 갖고 뭐 그 일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년 정도는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비례대표 기호 3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사퇴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물론 뭐 전략적으로 정당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정의당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원칙을 지킨다는 이미지 가지고 비례 의석은 그래도 많이 얻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전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또 정의당을 찍어주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과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본인들이 공격했던 꼼수라고 하는 그런 정치들을 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도리어요,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 비판의 화살이 본인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의당이 3당으로서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은지 또 비판을 받고 있는지 비대위 체제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뭐 대안이라고 내놓은 이런 부분도 국민들한테 얼마나 좀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3지대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두 축에 이제 중 텐트가 됐죠. 빅 텐트가 참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자, 정의당까지 과연 기호 3번을 차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과연 총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낙연 대표 측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이 진짜 화학적 결합이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신당과 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의 연합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점이 많고요. 또 주요 타겟층 자체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은요. 시너지가 나서 플러스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마이너스 정치가 될 거다. 차라리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통해서 본인의 색깔을 좀 더 강화시키면 쭉 가는 게 훨씬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텐트니 뭐 이게 몸집만 키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큰 텐트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안 된다. 차라리 건물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겠다는 말은 단단한 어떤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몸집만 키우는 것은 별 의미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건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데와 뭐 함께해서 사람 숫자 늘리고 뭐 텐트 크게 친다 한들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잡탕밥 이 정도의 느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호 3번이 위태로운 정의당 다음 달 3일이죠.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으로 과연 위기 탈출을 할지 자, 이렇게 뭐 뉴스를 아주 공들여 보는 국민들도 녹색정의당 이게 뭐지? 이게 정의당인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지?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녹색당하고 일단은 뭐 한자 합치겠다 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진보 진영 내에서 지금 입지를 많이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예. 진보당 뭐 따로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그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좀 한때 상당히 좀 잘 나가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민노총 이런 쪽에서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세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네.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민노총으로부터 일단 신뢰를 지금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정의당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활로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이제 애를 좀 많이 쓰는 건데 본인들의 그 진보 정체성을 버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진보 진영 내에서의 그 주력군하고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뭐 녹색당하고의 뭐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오히려 민주노총 쪽하고 뭐 좀 의제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의 신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 교수님은 이종훈 평론가 말씀 동의하시나요? 어떤 노선으로 총선 때까지 정의당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체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조금 선명성을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선명성을 낸다 한들 믿어주겠습니까? 이제 뭐 거의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우리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갈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때가 늦었고 이제 뭐 어떤 모습으로 정의당이 이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평가받고 나서 정말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종훈 평론가 고맙습니다.